I want to play a game. Live or die. Make your choice. 크리스마스만 되면 돌아오는 어린 직소. 아니, 케빈. 벌써 개봉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이젠 TV에 나홀로집에가 나오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공식이 되어버렸는데요. 올해도 빠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적게는 2번, 많게는 수십 번을 봤을 나홀로집에 그동안 몰랐었던 비하인드 스토리와 OST를 찾아봤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나홀로집의 시나리오는 단 7일 만에 쓰여졌습니다. 각본을 쓴 존 휴즈는 가족과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갈 때 챙겨야 할 목록을 작성하며 농담삼아 자신의 아이들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여기서 영감을 얻어 여행에서 돌아온 후 7일 만에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썼던 시기는 존 휴즈가 감독을 한 아저씨는 못 말려라는 영화를 찍고 있을 때인데, 맥컬리 컬킨이 영화의 조연으로 나옵니다. Do you have a house? Apartment. On a rent? Rent. What do you do for a living? Lots of things. You have much more hair on your nose than my dad. How nice of you to notice. I'm a kid, that's my job. 케빈과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컬킨의 연기를 보고 케빈 역할의 제격이라 생각하며 컬킨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여기에 컬킨이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케빈은 볼 수 없었겠죠? 아저씨는 못 말려의 주연이었던 코미디 배우 존 캔디가 영화의 카메오로 나오는데, 잠깐만 촬영할 줄 알았지만 23시간 동안 촬영했고 모든 연기는 대본이 아닌 즉흥으로 한 거라고 합니다. 크리스 콜럼버스가 나홀로집의 감독을 맡게 되고 존 휴즈는 맥컬리 컬킨이 케빈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오디션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4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오디션을 봤습니다. 하지만 오디션을 다 하고 난 뒤 맥컬리 컬킨이 케빈 역의 제격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컬킨이 케빈 역을 하게 되었죠. Hi, I'm Mitch Murphy. I live across the street. 영화 초반 케빈의 옆집에 살며 케빈이라고 착각하며 숫자를 잘못 세게 만든 이 아이도 케빈 역의 오디션을 받다가 떨어진 아이입니다. Have a good trip. Bring me back something fresh. 근데 너 누구랑 말하니? 형이 자신의 피자를 먹어 화가 난 케빈이 형을 밀다가 음료수가 쏟아지고 케빈의 아빠가 테이블을 닦은 타올을 쓰레기통에 버리는데요. 테이블에는 여권과 비행기표가 놓여져 있었고 타올을 버릴 때 케빈의 이름이 쓰여진 비행기표를 같이 버린 걸 알 수 있습니다. 나홀로집에는 같은 날짜에 개봉했던 로키 5편을 제치고 12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본토인 북미 수익만 2억 8,570만 달러, 전 세계적으로 4억 7,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1990년도에 가장 높은 수익을 낸 영화로 기록되었습니다. 맥컬리 컬킨이 나홀로집의 1편을 찍을 당시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고 출연료로 10만 달러, 한화 약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지만 영화의 엄청난 성공으로 2편의 출연료는 450만 달러, 약 5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2편을 찍으면서 3편까지 동시에 제작하고 싶었지만 제작사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만일 3편까지 찍었다면 영화의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You're not at all worried about Kevin. 케빈의 누나 메건을 연기한 힐러리 울프는 1994년 세계 주니어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고 1996년 미국 하계올림픽과 2000년 하계올림픽에서 미국 대표 선수로 출전하였습니다. 영화에 나온 집은 시카고 북부에 있는 실제 집에서 촬영하긴 했지만 사실 집의 내부는 대부분 근처 고등학교 체육관에 만든 세트장에서 촬영했습니다. 많은 스태프들이 들어가기에는 좁았고 실제 부비 트랩을 설치할 수 없어 세트장을 지어서 촬영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스텝의 발이 나오는 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하실에 물이 차는 장면도 고등학교 수영장에 세트를 만들어 쉽게 물이 잠기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 나온 집은 2012년 15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I'm in good shape. 영화의 포스터와 케빈의 상징이 된 이 놀라는 표정은 뭉크의 절규를 연상시키지만 의도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원래는 얼굴이 따가워서 손을 떼며 난리치는 모습을 예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손을 떼지 않았고 영상이 마음에 들어 그대로 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선반에 있던 화장품이 다음 장면에선 내려와 있습니다. Enjoy. I wash 빨래를 하며 세탁기에 올려둔 세제통의 위치가 다음 장면에서 바뀌어 있습니다. Shut up. 설거지를 하며 팔에 소매를 걷고 있던 옷이 다음 장면에서 내려와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걸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또다시 소매가 걷어져 있습니다. 피자 맛 더럽게 없이 먹으며 입에 쑤셔 넣었지만 다음 장면에선 피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Want to order me plain cheese? Watch it!
그리고 사촌 동생으로 나오는 이 아이는 맥컬리 컬킨의 친동생입니다. Is this a joke? It's only my imagination. Only my imagination. 지하실에 내려온 케빈이 상상하며 만들어낸 보일러 괴물은 낚싯줄과 손정 등으로 만든 장면입니다. 원래는 꿈속에서 지하실 괴물에게 쫓기고 장난감이 날아다니는 장면을 만들려고 했지만 100만 달러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없앴다고 합니다. 형의 못생긴 여자친구를 보고 놀라는 케빈. 사진 속의 여자아이는 미술감독의 아들이 여자로 분장한 것이며 실제 여자아이가 있을 경우 상처를 받을까봐 여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지를 본 후 물건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성당에 갈 때 입었던 초록색 혹은 카키색으로 보였던 바지가 집에 돌아올 땐 청바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인 맥컬리 컬킨은 밤 10시까지밖에 촬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요.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간 복장과 똑같은 걸 보니 이날 찍었던 영상 같습니다. 마카로니를 먹으려던 케빈. 도둑들이 오자 식사를 멈추고 준비를 하는데요. 도둑이 든 뒤 마카로니가 있었던 접시는 비워져 있고 접시 위에 또 다른 접시를 올려놓은 곳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케빈에게 랄부가 깨지고 현관으로 가는 해리. 키가 작아 코트가 종아리 중간까지 오지만 현관으로 가는 동안 키가 커져 대역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넘어지면서 모자가 벗겨지고 목도리도 목 뒤로 넘어갔지만 다음 장면에선 모자와 목도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해리 대역의 얼굴은 이 장면에서 제대로 볼 수 있죠. 케빈이 장난감을 세워놓고 총으로 쏘는 장면에서 눈을 반대로 감고 있는 미필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맨 왼쪽 벽에 기대고 있던 장난감이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얼굴에 올라가 있는 타란툴라. 이 거미는 실제 살아있는 타란툴라고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니엘 스턴은 이 장면이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무서웠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명 소리는 촬영할 당시에는 비명을 지르지 않고 촬영을 녹음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마블을 연기한 다니엘 스턴은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 사이코의 비명 장면을 따라하며 실제로 비명을 질렀고 2015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실제로 비명을 질렀다고 밝히며 할 수만 있다면 원본 영상을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자신의 차고에 들어온 거미를 잡아 이 장면을 따라하기도 했죠. Bye, Deb. Do not go near me. Okay, bye-bye. Bye. Merry Christmas. 해리를 연기한 조 패시는 촬영을 하지 않을 때도 최대한 맥컬리 컬킨과 일부러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는데요. 이유는 영화를 찍으면서 무서워하는 모습이 리얼하게 나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영화로 볼 땐 잘 못 느꼈지만 메이킹 필름으로 보니 무섭게 생겼네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밟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마브. 이것은 설탕으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도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이 나무집은 원래 없던 것으로 촬영용으로 만들었고 영화를 찍은 후 철거했다고 합니다. 맥컬리 컬킨의 대역의 얼굴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찾을 수 있죠. 깨어나 보니 가족이 보이지 않아 찾는 장면에서 꺼져 있던 차고의 불이 다음 장면에서는 켜져 있습니다. Cars are still here. They didn't go to the airport. That we didn't do something. Now you feel that way because we left in such a hurry. 파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로소 케빈을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아채고 파리 공항에 도착한 가족들. 실제로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촬영되었고 비행기 내부는 앞서 말한 고등학교에 지은 세트장에서 촬영됐습니다. 더러운 영혼을 가진 천사들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는 케빈. 하지만 이 비디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영화를 위해 가짜로 만든 것으로 나홀로 집에를 본 사람들이 어디서 저 비디오를 구하냐며 많은 문의를 했었다고 하네요. 빠루의 기대며 일어난 뒤 미끄러지는 마브. 빠루가 공중에 멈춰있다가 떨어지는데요. 무언가로 매달아 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눈으로 가득했던 바닥이 지하실을 들어가자 사라져 있습니다. 달궈진 손잡이를 옆으로 잡아서 M자는 옆으로 누워 있어야 하는데 M자가 정확하게 똑바로 써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ome and get me. You guys give up? Or you're thirsty for more? 이 대사는 대본에 원래 없던 것으로 맥컬리 컬킨의 애드립입니다. Hello. 우편물 구멍으로 얼굴을 내민 마부에게 총을 쏘는 이 장면은 실제가 아닌 6프레임 정도의 애니메이션을 그려 넣어 총을 쏘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영화 레인저 스카우트는 원래 도둑 마부 이야기로 나홀로 집의 스핀오프로 만들려고 했지만 계획이 무산되어 마부가 아닌 다른 캐릭터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고통받는 건 똑같네요. Oh, very funny. 잠깐 나오는 이 스튜디어스는 감독 크리스 콜럼버스의 와이프이고 나홀로 집의 2에서는 호텔 직원으로 나왔습니다. He can. Your phones are still out of order. Plaza Hotel reservations may I help you? With a blowtorch. For every one of these little fingers, one at a time. 맥컬리 컬킨은 이 장면의 리허설을 하던 중 존 패시가 실제로 손가락을 깨물었고 이 상처는 지금까지도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I have a little Joe Pesci tooth mark scar right here on my finger. 더 많은 이야기와 오게티가 있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줄여봤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재밌었다면 추천과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oney, what's this?